네, 그럼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그 의도로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더 많이 지원하는데 이제 법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각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민주님부터. 사실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정말 여전히 디지털 성폭력에서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좁고 또 디지털 공간 고유의 특성을 지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사실 디지털 공간이 아닌 공간의 특성을 제도가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디지털 공간의 고유한 특성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또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가 지금 기준이 그 음란성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음란함이라는 것이 규제하는 그 성적인 측면으로만 그 폭력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면 사실은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했을 때 그 여성의 인격과 사회적 삶과 이런 성원권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게 그 인격과 사회적 삶과 그 성원권, 사회에서의 그 성원권을 통제하고 또 침해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걸 디지털 성폭력을 매개로 해서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괴롭힘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 연결성 같은 것들이 고려되려면 이곳이 정말 삶의 현장이라는 것, 그냥 컴퓨터를 끄면 되는 일이야, 네가 그 피해를 생각하지 않으면 될 일이야 라는 식의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그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그 온라인 계정하고 이미지, 신체 이미지든 어떤 이미지와 또 아바타 같은 것들이 일종의 확장된 신체로 이미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뭐 게임 공간이 됐든 뭐 정말 저는 하도 메타버스 얘기를 하길래 거기서의 성폭력 이야기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될까 했는데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가 됐든 이제 좀 시대가 지난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이미 확장된 신체로 기능하고 있는 그 삶의 공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이 너무나 그 현실의 신체를 직접 침해하는 방식의 너무 좁은 의미의 폭력에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법 제도적으로 사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약간 사회적으로 다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또 아직까지 완전하다? 아무튼 뭐 적절하지 않은 대응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제도적인 거 얘기 드렸다면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런 좀 질문을 또 만들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되게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법안 중에 하나가 덴마크 정부가 국민들의 얼굴이랑 목소리의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대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뭐 특정 가수,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들도 무대 영상을 딥페이크로 꾸민 영상들도 이제 위법으로 판단될 정도다. 판단될 이제 예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니까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사실상
선제적? 나름 비교적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법률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법 제도적으로 훨씬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좀 말씀을 이거를 조금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제 서지영 검사님이랑 뭐 그 당시에 추적단 불꽃도 같이 했었고, 이제 저도 같이 했었고, 뭐 리셋, 그리고 하펠트, 뭐 변영주 감독님 등등 이제 같이 했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TF가 사실상 거의 강제 해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너무나 이제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들. 또 IP 추적이나 다크웹 감시 같은 이야기들은 사실 안 나오거든요. 다크웹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추악한 성범죄들,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도 물론 발생하고 있지만 다크웹은 어떻게 이것을 제한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오늘 나온 기사, 이제 오늘자로 나온 기사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AI-위원회의 그 위상을 굉장히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해오면서 개발에 초점을 많이 뒀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해오면서 그동안 무시되었던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 따라오지 못한 그런 인권 침해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사회가 AI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더욱더 이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 디지털 인권, AI 인권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져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이제 연결되어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바뀌어야 할 거는, 저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뭐 범죄자라고 이제 범죄까지 안 가도 폭력을 온라인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배설물 같은 언어들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군가에게 침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순간 그거는 그냥 범죄이고 폭력이지, 이게 자유를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굉장히 남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오용되고 남용된 그런 단어들의 본 의미를 되찾는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사회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여전히 그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분명한 위계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온라인 공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긴 일상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이 사회적인 담론,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회적인 담론은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지위의 문제 같은 것들, 뭐 이런 기존의 가치 체계에 기준해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바라보고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이미 지금 이 사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은 놀이문화랑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을 갖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서 놀고 있는가라는 것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 놀이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고, 아주 어려서부터 진입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어떤 놀이라는 것이 사회적 소속감과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가치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담론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주로 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생각인 것 같아요.